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면 전부 기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죠. 또 사장님도 인공지능 알파고 그리고 로봇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지금 뺏고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오시다가 로봇 돌아다니는 거 보시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오지 않은, 그런데 굉장히 올 것 같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혁명이 시작됐죠. 여러분, 우리 방송사, 유통사, 그리고 금융, 제가 어느 은행에 갔더니 작년에만 120개 점포 중에 100개를 폐쇄했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50% 지점 폐쇄 다 각오하고 있죠. 유통, 27개의 전문 유통 체인점이 아마존 때문에 다 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시장의 생태계가 바뀌는 건 이미 현실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미 현실이 된 혁명, 이 본질이 뭔지를 좀 담아왔습니다. 저는 그거를 사람의 변화에서 그 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변화해서 이 시장의 혁명적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요, 은행이 필요 없어진 이유는 은행에 안 가고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기 때문이죠. 쇼핑도 이걸로 하고요. 심지어 이제 방송도 자기가 골라서 이걸 통해 봅니다. 결국 이렇게 달라진 소비 행동이 기존에 아주 탄탄하게 이 사회를 유지해왔던 모든 경제 시스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소비 행동은 왜 바뀌었을까? 그것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것도 한꺼번에 20억 이상이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왜 바뀌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인간이 행동을 바꾸는 이유는 심리가 먼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심리를 변화시키는 건 뭘까요? 뇌를 가지고 생각을 만드는, 즉 뇌를 통해서만 심리를 만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20억 이상이 집단적으로 심리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진화론 하시는 분, 뇌과학 하시는 분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원리를 이미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밈 이론이라는 건데, 뇌를 가진 인간은요, 정보를 보고 복제해서 생각을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갑자기 심리를 바꿨다 그러면 늘 일상적으로 보던 정보가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사실 우리는 참 많은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데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는 체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스마트폰이 탄생한 건 2007년 미국에서 아이폰이 처음 나왔고요. 대한민국에 2009년에 옵니다. 그리고 2010년 갤럭시 S라는 보다 대중화된 안드로이드 폰이 탄생하면서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쓰기 시작한 지 이제 한 7, 8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참 짧은 기간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대중들은 어떻게 정보를 보고 있는지 봤는데요. 제가 2007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신문, 종이로 된 신문 구독률이 무려 73%더라고요. 그 당시 대한민국은요, 비록 인터넷과 PC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신문과 TV와 같은 언론기관이 배포한 뉴스를요, 매일같이 보고 복제하면서 유사생각을 복제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면 73%의 국민은 그걸 보고 보는 순간 의식이 있던 없던 간에 복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유사생각을 전부 갖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현대사회 대부분이 그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볼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종이로 된 신문 보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보세요. 4분, 5분. 여기 이 경제까지 이렇게 심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대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1998년생들 200명한테 올해 3월 첫 학기 수업 때 물어봤어요. 신문을 본 사람,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빵명입니다. 종이로 된 신문 안 봅니다. 그죠?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일단 어느 언론 매체도 이제는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제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보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게 또 있는데요. 우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골라서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걸 어느 정도 반복해왔냐? 무려 7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습관적으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재미있어 하는 영역만 끊임없이 내 손가락에 의지를 담아 계속 보고 있고요. 통신사 통계에 따르면 그 정보의 양은 2007년 대비 무려 100배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뇌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정보를 100배를 복제하면요, 뇌 속에는 그 100배의 생각이 새겨지고, 이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10년 전 매일같이 73%의 국민이 유사 생각을 복제하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개개인이 전혀 다른 개인의 관심사만을 100배 이상 뇌에 새기고 있고요.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다른 심리, 그리고 점점 다른 소비 행동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인류입니다. 인류한테 가장 중요한 뇌에 전혀 다른 방식,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생각을 채우기 때문이죠. 이 인류를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호모 포노 사피엔스라는 재미있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포노란 뜻은 스마트폰이고요. 따라서 호모 사피엔스가 슬기로운 인류라면 이제 이 디지털 커넥터인 스마트폰을 들고 슬기로운 인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류가 세상을 다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꿀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또 아주 잘 쓰는 세대가 따로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바로 요즘 유행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입니다. 이제 소비의 주도권을 잡았다 하는 세대들이죠. 1980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이후 X세대 이후 Y세대라고 불리는 그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이들은요, 스마트폰을 아주 잘 씁니다. 그 이유가 아주 명백히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심리학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들의 어린 시절과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컴퓨터 게임을 즐긴 친구들입니다. 반면 X세대나 그 위에 베이비 부머 세대는요, 없었으니까 당연히 유소년 시절에 인터넷 게임을 즐긴 적이 없죠. 무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느냐? 이 인터넷 게임을 어려서부터, 특히 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던 시절부터 열심히 경험하면요, 전혀 새로운 가상의 세계관을 머릿속에 갖게 됩니다. 게임 속에 들어가면 전쟁도 하고요, 물건도 찾으러 다니고 서로 거래도 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전혀 다른 인격체를 갖고 활동하고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뇌 속에 축적되고 심리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더군다나 워낙 많은 시간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게임을 즐기다 보면 거기서 아주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구성이 되는지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게 갖추게 된 거죠. 반면 저희 세대는요, 컴퓨터와 인터넷을 가지고 게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다음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건 업무를 도와주는 테크놀로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뇌 속에 소위 게임을 통한 가상의 체험 공간을, 그런 생각의 구조를 갖지 못했죠. 이 차이는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하자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기억하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탄생하자 이 밀레니얼 세대는 유소년 시절부터 했던 인터넷 게임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죠. 저희 세대한테는, 기성세대한테는 이게 절대 게임기일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게임만 즐기는,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는 신인류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게임에 중독되었다 그러고, 사회적으로는 저건 참 안 좋구나, 애들이 망가질 수 있겠구나,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명은요, 이들을 어떻게 우리 생각에, 우리 관점에서는 똑똑하게 만들고 잘 교육시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기서 어떻게 헤어나오게 할까를 고민했던 거죠. 제도도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완했습니다. 게임도 가능하면 금지시키고요, 다른 문명도 스마트폰에 기반한 걸 좀 안 받아주려는 쪽으로요. 근데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의 뜻은 슬기로운 인류라는 뜻인데요, 아무리 어려도 인류는 여전히 슬기롭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게임만 하고 있지?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새롭게 혁신해보자. 아주 익숙한 비즈니스 모델에 이 스마트폰을 붙여서 전 세계의 인류가 전부 이
휴대용 게임기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비즈니스가 정말 달라질 거야. 그래서 택시 사업에 붙입니다. 그게 바로 우버죠. 여러분, 우리도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콜택시였죠. 전화가 모두 다 갖고 있으니 오퍼레이터를 두고 전화로 연락해서 택시 오게 하면 되는 것.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아예 뇌 구조가 다르죠. 그걸 왜 오퍼레이터가 하지? 전혀 그런 생각은 들지도 않습니다. 서버에 택시 타고 가고 싶은 사람 전부 다 올려. 그럼 아이템들이 쫙 올라옵니다. 그게 마치 아이템처럼 보이죠.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디지털 맵에 그 아이템들이 쭉 뜹니다. 그 중에서 내가 데려다주고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마치 게임하듯이 콕 찍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죠. 아주 잠깐 서로 만나서 지상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며 택시 서비스를 주는 건 이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여러분 우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버를 받아주지 않죠. 왜? 본질, 서비스 본질에서 차이가 없어요. 전화를 걸어 택시가 오나, 뭐 톡을 눌러서 오나, 그게 그건데 굳이 우리가 그런 대기업, 거대 기업한테 우리 영세 기업을 양보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경제를 움직인다는 자본의 선택. 지금 현재 우버의 기업 가치는 73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에 만약 상장을 하는 순간 세계 2위 기업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016년 우버의 발표에 따르면 택시 요금을 올린 매출이 22조 6천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돈이 자본을 모으게 한 것이죠. 이걸 만들어내고 이걸 이용해서 그 매출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저 새로운 서비스에 열광하는 이 게임을 즐기던 바로 신인류 포노사피엔스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제 이들이 소비의 주력 세대가 되었고 이들이 원하는 걸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임 방식으로 호텔도 개선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게임 서버에 올려. 다 올립니다. 아이템을 찾듯이 콕콕 찍어서 여행을 떠나고요. 심지어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가상을 통해 거래가 다 이루어지죠. 그 새로운 호텔이 바로 에어비앤비. 지금 그 기업의 가치는 36조입니다. 우리가 청년 창업을 일으킨다고 막 난리를 치고 부밍업을 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기성세대에 당연히 해야 될 몫이죠. 그런데 경제에 있어서 명백한 팩트는 자본이 투자되었을 때 일자리가 나는 겁니다. 이 자본들이 그러니 어디 있는지 봐야죠. 실제로 시장 경제에서는 어마어마한 자본의 이동이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얼마나 급격하냐? 저는 이걸 문명 교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청동검과 철검. 오히려 학생들이 저렇게 표현하니까 이해력이 빠르더라고요. 너희 게임할 때 철검을 든 쪽하고 청동검을 든 쪽하고 어느 쪽을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이해를 빠르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청동기에서 이 철기로 문명의 교체기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굉장히 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신문명이 역사적으로 항상 구문명을 싹쓸이 해왔기 때문이죠. 이 혁명의 본질은 저는 이제 우리가 신문명의 편에 서야 생존할 수 있다. 이게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지 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3월 2일자 세계 10대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인데요. 1위부터 8위까지가 전부 소위 IT 기업,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새로운 생태가 형성되면서 급성장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1위 애플, 2위 구글, 3위 아마존, 4위 마이크로소프트, 5위 텐센트, 6위 페이스북, 7위만 그 워렌 버핏의 유명한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이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니까 제외하면 8위 다시 알리바바죠. 소위 인터넷의 플랫폼을 가진 기업. 이 1위부터 7위까지의 기업 중에 공장을 가진 기업은 없습니다. 심지어 테크 기업인데 말이죠. 그나마 애플이 아이폰이란 물건 하나를 팝니다. 비즈니스 모델이요.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죠. 한번 볼까요? 왜 우리 문명과 여기 모인 자본의 상식이 다른지. 자, 대한민국 문명에서는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쓰이는 거에서 되게 상당히 우려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스마트폰 그것 좀 없으면 좋겠어. 네.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창조한 기업이 1위예요. 2위 구글, 유튜브까지 있죠. 유튜브 여러분 그거 아이들 보라고 권장하시나요? 인류 생존에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존 방송사들 매출 날아가서 진짜 위험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세계 2위. 사실은 여러분 지난주에 바뀌었어요. 아마존이 세계 2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마존은 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유통이 어떻게 돼 있죠? 전부 다 잘 살자 그러고 온갖 법을 다 나눠서요.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전통시장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수십 년에 걸쳐서 현대화된 유통체계를 겨우 갖춰놨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거는요. 사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모든 일자리를 파괴하는 악의 축입니다. 토이자라스라는 세계적인 완구 회사가 이번에 문을 닫았는데 그게 아마존이 망가뜨린 27번째 체인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일자리가 날아가죠. 근데 자본이 미친 거 아닐까요? 그 일자리를 다 날리는 아마존이 미래 유통이라고 세계 2위 850조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놨습니다. 이제 구글에 있는 일자리 수가요 100만 개를 넘었습니다. 아마존에 있는 일자리 수가 100만 개를 넘었습니다. 4위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그래도 필수품이네. 그쵸? 근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이렇게 갑자기 급격히 성장했을까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11년도만 해도 300조 원저리였는데 이제 700조가 넘었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제일 큰 이유가 오프라인 유통구조를 다 폐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CD를 안 팔아요. 그러고 보니 요새 나오는 노트북에 CD가 없죠. 은행으로 치면 오프라인 대리점 다 폐쇄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서 주가가 2배로 뛴 겁니다. 텐센트가 뭘 하는 기업인지 아시는 분?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요 텐센트에 대한 기획기사, 기획특집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유는요. 이 기업이 세계 최고의 게임 기업이에요. 2017년도 매출의 50%를 게임으로 일으킨 기업 그 텐센트가 이제 당당하게 아시아의 1위 그리고 세계 5위 기업이 됐습니다. 570조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게임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 아닌가요? 유튜브 보면 안 되죠. 아마존 들어오면 직업 없어지죠. 게임 이거 하면 애들 크게 버리는데 여기 미쳤나 봐요. 자본이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 SNS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그죠? 못하게 합니다. 왜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쓸데없이 이런 거 하고 있니? 공부나 하지. 여러분 이 문명을 한번 볼까요? 우린 아이들을 키울 때 스마트폰을 가급적 멀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튜브 못 보게 하고요. 아마존 같은 건 들어가서 살라고 생각도 못하게 합니다. SNS 절대 금지하고 특히 못하게 하는 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시키고 스펙 좋게 해서 학점 잘 만들어서 졸업시키면요. 세계 7대 기업에는 못 갑니다. 그렇죠. 이러니 제가 문명의 교체, 상식의 교체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계속 안 좋은 방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과 그런 맞서는 것이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내려면요. 자본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자본이요. 무려 5,000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11월 달에 이 강의를 할 때 4,500조라고 했는데 그 3개월 사이에 500조가 늘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2,000조가 안 되는데요. 500조가 3개월 만에 여기 모인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어떻게 투자를 유치하고 어떻게 자본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와 청년들의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 자본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이제 포노 사피엔스, 신인류의 관점에서 다시 만들고 세팅하라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인정하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형성된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방송, 새로운 유통의 체계, 그리고 새로운 게임도 레저로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는 100년 된 축구 열광합니다. 그런데 축구는 생산적이고 게임은 생산적이지 않은 건가요? 그 문명의 시각이 어디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철기 문명의 시점에서
청동검을 내려놓고 철기를 쥐면 5천조의 자본이 대한민국을 다시 볼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혁명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이미 아시아는 움직였고요. 아시아도 보십시오. 2016년에 이미 게임 기업 텐센트가 아시아 넘버원이 됐어요. 2위는 알리바바.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다른 말로 하면 포노사피엔스 마켓이 아니면 1원도 투자 안 하는 기업이에요. 이제 연합뉴스TV 여기 취재하고요.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기업인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이런 자본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신산업이 중요한지를 알려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노사피엔스 마켓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일 필요한 하드웨어, 스마트폰으로 연 10조를 벌었고요. 그 다음 이 신인류들이 남기는 흔적, 이 빅데이터를 모으는 메모리 사업으로 40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상 처음으로 시총 400조를 뚫었죠. 메모리는 빅데이터 산업에서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작년 그 메모리 사업이 폭발하면서 SK 하이닉스도 세계 2위가 됐죠. 여러분, 제조의 관점에서도 포노사피엔스 마켓이 새롭게 성장하는 데에 따라 거기에 수요가 있고 시장의 증가가 있느냐에 따라 전혀 천차만별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의 답은요, 자본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5천조의 자본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생태계에서 돈을 벌었고 그 자본을 축적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든 걸 깨트리면서 이 신인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기업한테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가장 진부한 서비스 산업인 택시에 돈이 들어가 73조 기업을 만들어낼까요? 이거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미국에서는 우보의 경쟁 기업인 리프트가 12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12조 리프트의 2대 주주는 놀랍게도 공장 폐쇄 우리나라에서 결정한 GM입니다. GM이 2016년에 5,300억을 투자해서 리프트라는 택시 공유 서비스의 2대 주주가 됐어요. 이유는요. 안 그럼 자본이 투자를 안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상식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상식이 5천조 자본의 투자와 다르다면 이제 우리가 바꿀 때가 됐죠. 그래서 제가 문명의 교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할까요? 자카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는요, 음악의 소비 패턴의 변화가 아주 훌륭한 미래 예측의 지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1980년, 90년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은요, 음악을 어떻게 들었나 봤더니 집집마다 오디오 시스템이 있었고요. 개인마다 CD 플레이어 아니면 워크맨 같은 걸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피크닉이라도 갈다 치면 거대한 잘생긴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다녔죠. 여러분, 이때가 제조의 전성시대입니다. 제조가 휩쓸던 시절이죠. 모든 음악을 그 다양한 제품으로 전 소비자가 다 사서 썼으니까요. 이때가 동시에 일본의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 1987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전 세계 100대 기업의 53개가 일본 기업이었고요. 세계 10대 기업의 8개가 일본 기업, 그것도 제조와 금융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이 어마어마했죠. 사실 대한민국이 우리도 저렇게 돼야겠다, 그때 마음을 먹은 게 바로 그때 엄청난 위상을 보여줬던 일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적같이 제조업으로 그걸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만큼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미디어 산업이 어디까지 바뀌었나 볼까요? 2000년대 초반 아이팟과 MP3 플레이어가 싸우다가 아이팟이 이기죠. 여러분, 아이팟은 디지털 스트리밍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음악 산업은 급격하게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과 제조 대신에 음악을 전부 스트리밍으로 듣기 시작하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집에 오디오 시스템 있는 사람 물어봤더니 교수님, 블루투스 스피커 말하는 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없어졌어요. 이러니 산업도 완전히 재편되죠. 음악을 소비하고 퍼뜨리던 주체였던 대중 매체, 방송, 이런 데들의 역할은 크게 권위가 줄어들고요. 그 권력이 약해진 반면 소위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디지털 플랫폼들, 유튜브, 또 다양한 앱들이 등장하면서 음악의 소비 패턴을 소비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러니 방송 광고 시장도 크게 요동을 치죠. 현실이 된 광고 시장, 이미 2016년에
네이버의 광고비 총액은 3,700개 신문사하고 지상파 방송 3사의 광고비를 넘었습니다. 여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18년 2월이 되니까요. 유튜브가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보이면서 드디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됐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를 넘어섰죠. 여러분, 저게 의미하는 바는요. 뇌를 지배하는 정보의 제공의 플랫폼이 유튜브가 됐다는 거예요. 저걸 막으려면 이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오늘부로 유튜브의 방송을 금지합니다 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혁명적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걸 만든 사람이 놀랍게도요. 저 유튜브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 10대와 20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의 나라라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에 너무 집중해 있다 보니 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미디어 산업들이 새롭게 시작됐냐. 여러분, 중국에서는 이 미디어 산업을 통해서 유통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왕홍이라고요. 집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아프리카 TV BJ가 있고 뭐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그런 건 못하게 해요. 여기 뭘 하느냐? 집에서 개인 방송하면서 기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물건을 팔아요. 그런 사람들을 왕홍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왕홍이 만든 매출이 15조 7천억. 중국인 4억 6천만 명이 정기적으로 저 방송을 보고 있다 그래요. 심지어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이요. 여기다가 광고 홍보하고 물건 팔아서 작년에 매출 1,000억을 올렸답니다. 한 브랜드만 가지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유통, 새로운 사회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미래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미디어 산업이 보여주는 건 뭐냐? 이제는 데이터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청년들이 남기는 모든 행위는요. 디지털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방향의 신문과 TV는 누가 얼만큼 보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건 모두 다 이렇게 데이터로 기록이 되니까 그 데이터를 보면 나의 고객, 나의 소비자가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와, 새로운 산업을 기획하자. 그게 중국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랄만한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죠.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LOL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결승전을 인터넷 TV로만 중계했는데 무려 5천만 명이 봤답니다. 여러분, 이번에 평창올림픽 성공의 기준이요. 개막식 시청자 수 1,000만 돌파였습니다. 그럼 이건요. 광고 산업으로 키우면요. 4만 1,000명이 들어간 스테디움에 이렇게 열광하면서 그 표가 1분 만에 매진되는 이 이벤트 기획하면요. 여기에다가 많은 새로운 거 붙여서 새롭고 재미있는 사업 만들면요. 그럼 그게 다 일자리겠죠. 여러분, 이 LOL이 중국의 텐센트가 최대 주주인 회사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고 LOL 게임 기획하고 관련 이벤트 기획하고 뭐 새로운 상품도 만들어 팔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업이요. 이 롤드컵이라는 게임이요. 2018년 대한민국이 유치했어요. 어느 정치가도 어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도요. 이 유치를 기념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얘기를 못합니다. 이유는요. 문명의 시각이 이걸 배관시하는 쪽에 서 있기 때문이죠. 만약 돌아서서요. 와, 청년들이 즐기는 축구와 유사한 진짜 스포츠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많은 일자리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말이죠. 올림픽에 반만 밀어줘도 말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미 이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모든 유통을 다 혁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다 풀었고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하루에 수백억 명이 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통 전체를 혁신했어요. 이미 이 상징은 미디어 산업에서 그 변화의 조짐을 보였죠. 인터넷 TV로만 방송된 별에서 온 그대 2013년도에 무려 37억 명이 로그인해서 봤습니다. 태양의 후예 45억 명. 지금 중국 방송은 어떤 것은요. 인터넷으로 방송하는데 250억 명이 본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전한 혁신을 이미 시작했죠. 여러분, 그래서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무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산당 일당 독재하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니까요. 문제는 바로 이 문명을 리드하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시장,
G2 마켓이 이미 신문명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혁명의 본질은요, 인류의 변화입니다. 디지털 커넥터를 들고 인류는 이미 다른 소비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시장은 축소되고 새로운 시장이 뜨는 신문명이 G2를 중심으로 거대하게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보신 것처럼 5천주의 자본이요, 이 신문명을 선택했습니다.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문명을 받아들고 철검을 들 때가 된 것이죠. 제조업도 그래서 지능형 제품 스마트 팩토리의 새로운 물결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는 생존 전략을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서부터 찾았습니다. 아마 연합TV 뉴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미디어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기존의 미디어 유통을 담당하던 대표적 회사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입니다. 이 회사는요, DVD 렌탈 사업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비디오 카세트 빌려주는 영화 렌탈 사업인데요. 어느 날, 소비자가 바뀌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유통의 플랫폼을 바꾸자. 그래서 와이파이 하나 주고요. 이거 다운받아서 보세요. 우리 같으면 요즘 케이블 TV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죠. 처음에 그랬다가 망할 뻔했어요. 왜? 사람들이 귀찮아서 잘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린 게 뭐냐? 하우스 오브 카즈라는 킬러 컨텐츠였어요. 여기서 변화의 전략이 보입니다. 누구나 디지털 플랫폼으로 갈 수는 있어요.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그런데 가고 싶게 만드는 킬러 컨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미국에서는 50%의 소비자가 기존 케이블 TV를 다 컷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아마존 VOD 같은 데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건 기정사실화 돼 있죠.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요즘 TV에서도 유튜브나 새로운 방식의 TV 컨텐츠를 만들고요. 새로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다행인 건 뭐냐면요. 컨텐츠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더욱 많은 소비가 늘어나요. 여러분, 넷플릭스가 심지어는 옛날 같은 비디오 렌탈 사업하던 데가 작년에만 6조 원을 킬러 컨텐츠 제작했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여러분이 좋아하셨던 황금빛 내 인생의 제작에도 쓰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경향이죠. 또 하나는 유튜브의 등장으로 볼 수 있는 킬러 컨텐츠의 다변화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는 무조건 프로가 만들죠. 뉴스도 프로가 만들고 또 드라마, 영화 다 프로가 만든 것만 우리는 늘 봐왔어요. 근데 유튜브는 뭐죠? SK텔레콤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미 2017년 1사분기를 넘어서면서 모바일로 유통되는 동영상 컨텐츠의 30% 이상이 유튜브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대부분 아마추어가 올리는 것들이죠. 심지어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새로운 컨텐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비록 방송에 익숙하지도 않고요. 분장도 안 했지만 서로 나와서 진짜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인공지능이었는데요. 그럼 왜 인공지능은 떴을까? 여러분, 디지털 시대, 모든 사람이 하루에 수백 개의 데이터를 만든 시대엔요, 그 디지털이 재산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깨달은 건 아마존이고요.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남기고 간 디지털의 흔적, 그 빅데이터를 모아서 소비자한테 개인화된 서비스를 해주자, 이 준비를 착실히 했죠. 그리고 거기에 그 큐레이션이 바로 그 제목입니다. 개인화 서비스라는 뜻인데요. 이걸 진짜 퀄리티 있게 실현하는데 도움을 준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중에서도 머신러닝이죠. 실시간으로 막 판매되는 엄청난 아마존의 판매 데이터를요, 계속 이 큐레이션 프로그램에 학습시켜서 진짜 소비자가 좋아하는 그런 상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 인공지능 큐레이션은 이미 서비스 업계에 이제 관행이 됐어요. 여러분,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 가도요, 내가 늘 먹는 거 보면 뭐 드시고 싶은지를 압니다. 그뿐인가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도서에서 책을 추천할 때 당신은 이거 좋아할 겁니다 추천해주고요. 비디오도 그렇게 골라주고요. 작년에는 옷을 그렇게 골라줬습니다. 옷을 골라주는 서비스가 시작되니까요. 6개월 만에 미국의 대형 백화점 30%가 문을 닫고 말았죠. 올해부터 시작한 게요. 약사 면허를 12개 주에서 취득해서 약을 처방전만 찍어서 보내면 보내준답니다. 그리고 푸드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럼 제가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을 고르면 고객님은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이거 안 좋은데요 라고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아마존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870조가 여기 몰리는 거죠. 이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건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이상을 너무 생각합니다. 진짜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 얼마나 있으면 나올까요?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경제가 이걸 바라보고요. 이로 인해서 없어질 일자리만 고민할 게 아니라 이 반대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문명의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중국이 엄청나게 하고 있죠. 벤처도 하고 있습니다. 옷을 골라드려요. 여러분 이거 성공하실까요? 이 스티치픽스라는 기업은요, 옷을 인공지능이 골라드리는 걸 해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 영업이익 8,800억을 냈고요. 4조짜리 기업이 됐어요. 디지털 플랫폼을 집어넣고요. 킬러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미디어 마케팅은 인공지능으로 했다. 그렇게 하고요. 이 킬러 콘텐츠는 옷이 너무 이뻐서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역시 본질은 있습니다. 옷이 이뻐야 이 회사가 잘 되더라고요. 이 외에도요, 어마어마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인공지능과 스마트 팩토리, 다양한 기술들을 써서 뭐에 부응하고 있느냐? 달라진 소비 행동에 따라 달라진 시장 생태계에 도전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신문명의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구문명의 입장에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신인류의 입장에서 저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앞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이거죠. 여러분, 기존의 기성세대 입장에서 여기 카드에다가 라이언 써줬다고요. 요거 2번 더 치는 거 줄여줬다고요. 3개월 사이에 500만 고객이 몰리고 그 귀찮아하는 체크카드를 300만 장 이상을 발행하게 하는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기존 문명은 전혀 이해 못해요. 근데 청년들은 다 했어요. 이유는요. 좋으니까요. 우리가 재단한다고 우리 문명이 맞다고 우겨도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각을 새롭게 봐줘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 하고 있으면 너희는 어떻게 그런 게임만 하니? 뭐 하고 있으면 너희는 어떻게 쓸데없는 BJ 그런 걸 보니? 연합뉴스를 봐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이들이 왜 이걸 좋아하는지, 이들이 뭘 찾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뉴스도, 경제 뉴스도 심지어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로 할게. 게임 산업 특집하고요. 비트코인 특집하고요. 진짜 그렇게 이미 미국에서는 체더라는 뉴스가 그렇게 해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이죠. 새로운 문명에 맞는 새로운 잡들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이유는 이겁니다. 이미 소비의 패턴이 변했어요. 그럼 제조, 유통, 거의 모든 측면에서 다 변할 것이 확실해지고요. 디지털 시대인 만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그걸 모으고 거기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건 아주 이제 일반화될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된 기업이요. 이미 성공한 벤처라고 하는 1조 2천억 이상 가치의 유니콘 벤처 수가 2014년 25개에서 2017년 200개가 넘어요. 안타깝게도 대성공을 거둔 100대 벤처, 그중에 50% 이상이 대한민국에 와서 영업을 하면 전부 불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문명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빅데이터의 시대예요. 다른 말로는 소비자가 남기는 흔적이죠. 진짜 소비자가 선택하면 살아남고요. 아니면 죽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의 시장의 패러다임이죠. 두 번째는 미디어 마케팅의 전략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플랫폼을 디지털화하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킬러 컨텐츠, 그것도 소비 주력 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하는 킬러 컨텐츠를 찾는 작업을 해야 여기서 없어지는 만큼의 일자리, 없어지는 만큼의 이 기업 경영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요즘은 자발적으로 좋아해야 되죠. 그러려면 디지털 커넥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40%가 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만들어준 건 너무 당연하고요. 이 사람들이 미디어를 TV나 신문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걸 다양하게 해주는 미디어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진짜 열광할 킬러 컨텐츠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마셀 뒷상의 유명한 작품 셈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뒷상은 진짜 더러운 병기를요, 씻지도 않고 거기다 알무트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는 이걸 갖고 인류의 위대함을 표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100년 전 작품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뭐냐? 인류 위대함의 본질은 아주 미묘한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앵프라맹스라고 하죠. 여러분, 일부러 이걸 골랐답니다. 절대 예술이 될 수 없는 가장 더러운 변기를 고르고요, 거기에 이 가리지도 않는 그 미묘한 차이 앵프라맹스를 더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가 저 더러운 변기에다가 오직 저 미묘한 차이를 더했다고 예술로 인지하고 거기서 감성을 느끼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느냐? 거꾸로 물어봐요. 그렇죠. 인류밖에 없죠. 이거 좀 낚인 것도 같고요. 근데 진짜 한 시대를 걷는 위대한 작품이 돼버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가 위대한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힘, 그것 때문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버와 콜택시의 차이, 그래요. 거의 없죠. 본질의 차이 없는데요, 신문명에서 보면 와우, 이 미묘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묘한 앵프라맹스를 더하면, 신인류의 관점을 더하면 택시 회사도 거대한 기업이 되겠구나, 그렇게 믿고 만든 그게 우버입니다. 9년 만에 73조의 택시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런 앵프라맹스를 호텔업에 붙여서 36조의 호텔업 에어비앤비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200개의 벤처가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아이디어를 신인류의 관점에서 이 미묘한 차이를 찾아 붙였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심지어 그 빡빡하고 이동이 없다는 금융산업에서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전무를 붙여서 500만의 고객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미묘한 차이,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미묘한 차이, 신인류의 관점을 우리 모든 사회가 좀 받아주고 그들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사회가 전환하기 시작한다면 100년 현대사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한 번의 멋진 도약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첫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